자, 이번에는 프로젝트 전체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넥사크로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64로 선택하고 런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컴포넌트의 리스트 화면을 선택을 해주세요. 즉,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포넌트에 대한 기본 사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저희 넥사크로에서 제공해주는 컴포넌트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컴포넌트를 제공을 합니다. 컴포넌트 하나에 데이터 하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단일 컴포넌트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이걸 스텝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스텝을 눌러줍니다. 자, 두 번째 컴포넌트는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 이것을 목록형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스텝을 눌러보게 되면 세 번째는 하나의 컴포넌트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또 다른 컴포넌트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컨테이너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즉, 단일 컴포넌트, 목록형 컴포넌트, 컨테이너 컴포넌트 세 가지 유형의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첫 번째 스텝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컴포넌트를 확인하는 방법은 앞에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미지는 컴포넌트, 상단에 있는 오브젝트들 중에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툴팁이 뜰 거예요. 툴팁을 캡처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해당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그렸을 때 결과물, 실제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개 스텝에 대한 컴포넌트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모든 컴포넌트를 상세하게 다 짚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짚어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해당 소스를 열어봐야 되겠죠. 소스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뷰 소스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뷰 소스 해보겠습니다. 자, 뷰 소스를 하게 되면 스튜디오에서 소스 탭이 열리고 앞에 디자인 탭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봤을 때 하단에 동그라미가 있었죠. 이거를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그라미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스텝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3. 3은 1000에 700짜리 화면 사이즈를 3개를 표현하겠다고 한 거예요. 옆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옆으로. 자, 만약에 스텝을 하나 추가하고 싶다. 오른쪽 플러스를 눌러주게 되면 하나가 생기고요. 스텝을 이동하는 방법은 밑에 있는 가로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스텝과 스텝은 엑셀에 시트 구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쭉 옆으로 옮겨 볼게요. 쭉 옮깁니다. 그러면 네 번째에다가 추가됐던 게 보여주고요. 여기에 버튼을 하나 추가합니다. 컨트롤 S 저장. 자, 그리고 현재 열려있는 폼에서 리로드를 해볼게요. 리로드. 그러면 네 번째 스텝에 하나 화면이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스텝을 추가했고요. 우리는 필요가 없죠. 이거 지우고 스텝을 빼기 마이너스를 해주겠습니다. 다시 저장하고 리로드를 해보게 되면 이제 이게 세 개의 스텝만 보이는 거죠. 디폴트는 스텝이 없는 거예요. 스텝이 제로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세 개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스태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한 줄의 텍스트를 출력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한 줄의 텍스트. 버튼은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을 때 사용하는 게 버튼이고요. 에디트는 한 줄의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출력할 때 사용하는 게 에디트 컴포넌트입니다. 자, 마스크 에디트가 있습니다. 마스크 에디트는 정형화된 포맷을 입출력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주민번호 또는 숫자, 뭐 우편번호, 카드번호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스크 에디트에는 두 가지 속성을 반드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자, 버튼을 마스크 에디트 컴포넌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프로퍼티를 선택하고 자, 카테고리로 보겠습니다. 카테고리로 쭉 밑에 보게 되면 자,
자, 이제 인풋 필터 텍스트에다가 제가 불러드리는 거 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타입이에요. 타입. 자, 마스크 에디터는 두 가지 종류의 타입을 제공합니다. 스트링 타입과 넘버 타입. 자, 앞에 보게 되면 8307 주민번호가 나타났는데요. 주민번호는 문자열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가 포맷입니다. 포맷. 포맷은 사용자한테 보여줄 레이아웃 정보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샵샵샵 다시 샵샵샵샵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포맷 지정해 주는 것은 이따 뒤쪽에서 저희가 배울 거고요. 여기서는 스타 처리하는 걸 배워볼 겁니다. 즉, 주민번호를 표현할 때는 앞에 6자리, 뒤에 7자리를 풀로 표현해 주게 되면 보안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보통 주민번호는 앞에 6자리는 그냥 표현해 주고 뒤에 자리는 한 자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스타 처리, 별표명 처리를 해주죠. 자, 별표명 처리하는 방법은 중괄호로 감싸주시면 돼요. 중괄호. 그리고 엔터 치시면 그 해당 중괄호 영역이 스타로 바뀝니다. 이게 끝이에요. 만약에 나는 특정한 연도 부분도 감싸주고 싶다, 스타 처리해주고 싶다, 중괄호로 감싸고 엔터 치면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타입과 포맷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포맷을 지정할 때 주인번호 뒷자리, 즉 스타 처리해주고 싶을 때는 중괄호로 감싸준다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있는 마스크 에디터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첫 번째 타입이니까 숫자예요. 숫자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넘버로 표현해줬고요. 뒤에는 포맷을 지정했습니다. 자, 포맷은 샵, 콤마, 샵, 점, 00, 즉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현해 주겠다고 해준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표현할 때 1000단 이상 콤마를 표현해 주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숫자 포맷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샵, 콤마, 샵, 점, 00. 그런데 1000단위는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여러 번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숫자에 대한 포맷은 기본 포맷만 정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늘어나는 콤마에 대한 표현은 엔진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이 방법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스타 처리하는 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제일 먼저 만나는 페이지가 로그인 페이지일 거예요. 모든 시스템은 로그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진입을 하게 됐죠. 자,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밀번호를 표현하는 컴포넌트를 디자인한다고 하면 어떠한 컴포넌트를 사용할 것 같습니까? 기존에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직 경험이 없다고 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설명드린 컴포넌트 중에 하나의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게 될 텐데 예상하는 컴포넌트를 한번 틀려도 상관없어요. 채팅창에다가 남겨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배운 컴포넌트가 4개밖에 안 되죠. 넷 중에 하나 있겠죠. 그 중에서 별표 모양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마스크 에디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떠한 컴포넌트를 이용할까요? 많은 분들이 마스크 에디트를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처리합니다. 자, 그런데 마스크 에디트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길이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길이가. 그런데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죠. 단 조건만 붙습니다. 뭐 8자리 이상, 12자리 이하의 특수 문자를 포함시켜서 만들어 달라. 이러한 기능적인 제약이 있지 자리가 제약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에디트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스크 에디트를 쓰세요. 왜냐하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자리에서 12자리 뭐 자릿수 제한 없이 개발한다고 하지만 테스트를 할 때는 자기 입장에서만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8자리에서만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개발이 끝나고 딱 오픈을 했는데 사용자가 9자리를 입력하는 순간 그 부분은 데이터가 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에디트 컴포넌트로 쓰는 겁니다. 아셨죠? 에디트, 여기 에디트에는 패스워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을 펄스로 되어 있는 걸 true로 바꿔주시면 아스타 처리가 됩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비밀번호는 edit 컴포넌트를 쓰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텍스트 에러리어는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입출력할 때 쓰는 거고요. 카렌다는 날짜와 시간을 표현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간혹 가다가 저희 제품에서 제공해주는 컴포넌트 외에 여러분들이 직접 카렌다를 개발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카렌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에서 제공해주는 카렌다 기능에는 다국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날짜 밸리데이션, 시간 밸리데이션 처리해주는 게 자동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쓴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서 구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왜 직접 개발해서 쓰십니까 하면 답이 의외로 간단해서요. 예쁘게 만들어서 쓰고 싶다 이런 답변들을 많이 받는데 저희 카렌다도 퍼블리셔가 예쁘게 디자인하면 디자인한 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따로 만들어서 쓸 필요는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체크박스는 true, false의 값을 입출력 받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스피는 일정한 숫자 범위 영역에서 가감할 때 씁니다. 그것을 뭐 마우스로 입력할 수도 있고 화살표로 좀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미지 뷰는 이미지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이미지 뷰어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입출력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바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사용해 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이게 단일 컴포넌트의 대표적인 예고요. 자, 오른쪽 가볼까요? 오른쪽 이동은 쭉 가로 스크롤을 이용해서 갑니다. 위로 올라갈 때는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올라가시면 돼요. 자, 여기는 목록형 컴포넌트예요. 단독으로는 쓸 수 없고요. 항상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하나를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클릭을 했을 때 요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콤보냐, 리스트 박스냐, 라디오냐, 그리드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즉, 목록형 컴포넌트는 아이템을 반드시 만들어 줘야 된다.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가보게 되면 메뉴도 여러 가지 메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메뉴를 클릭할 때는 클릭할 때마다 해당 메뉴에 하이 레벨에 속한 서브 메뉴가 포함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 메뉴를 구현할 때는 레벨이라고 하는 컬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만약에 이 내용 중에서도 데이터를 정렬해서 보여줘야 된다 하면 미리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만 꼭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뉴에는 일반적인 메뉴가 있고 팝업 메뉴가 있습니다. 팝업 메뉴는 어떠한 이벤트를 만나야만 그 위치에다가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기능은 같지만 표현해주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또 다른 컴포넌트를 넣을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선박 화물선에 컨테이너선 생각하시면 돼요. 컨테이너에는 다양한 물건들을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div나 탭 컴포넌트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컴포넌트를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컴포넌트라고 했고요. 자, div에도 일반적인 div가 있고 팝업 div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div는 처음부터 이 영역이 디비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팝업 div는 팝업 메뉴처럼 클릭을 해서 어떠한 이벤트를 만난 다음에 보여주는 게 팝업 div입니다. 자, div와 탭은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내가 div와 탭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화면을 디자인했는데 사용자가 너무 늦어서 사용을 못하겠대요. 이러한 불만들이 쏟아질 수 있어요. 그 이유 그리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하나의 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폼. 상단에 파일, 뉴에 폼 선택하셔도 되고 바로가기 아이콘 중에 세 번째 뉴에 폼을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베이스에다 넣을게요. 베이스에다가 div 샘플 그리고 그냥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div 샘플 만들고 피니시.
자, 이렇게 되면 1280, 720이라고 하는 하나의 화면이 만들어졌죠. 자, 디비전을 그려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컴포넌트 중에 div 선택하고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 자, div 안에다 컴포넌트를 그리는 방법은 놓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고 div 안에서 드래그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일반적으로 디비전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상단에 조회 조건 같은 거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조회 조건. 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디비전을 선택하고요. div에는 URL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URL 속성을 찾게 되면 여기 콤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콤보를 누르게 되면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소스를 표현해 줍니다. 이곳에서 내가 인클루드 하고 싶은 화면을 선택해 주면 그 폼이 자동으로 들어와서 표현해 줘요. 인클루드 방식, 일반적인 HTML의 아이프레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접 그리는 방법이 있고 별도의 화면을 따로 만들고 필요한 곳에서 가져다 쓰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 1번, 2번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희가 10개의 화면을 만들 거예요. 10개. 10개 화면을 만드는데 보통 상단에 조회 조건이 디자인이 되는데 다행히도 조회 조건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10개의 화면을 만드는데 동일한 화면에 조회 조건을 다 가져다 쓴대요. 자, 그러면 10개의 화면을 만들 때 조회 조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1번처럼 10번 직접 디자인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처럼 조회 조건을 따로 만들고 필요한 폼에서 디비전 그리고 가져다 쓰는 방법들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까요? 여러분의 선택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1번, 10번을 나는 다 그린다. 2번, 나는 별도 페이지로 만들어 놓고 가져다 쓴다. 자, 지금은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2번을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실제 프로젝트를 나가서 보면은요, 결과물을 봤을 때 1번이 되게 많아요. 특히 처음 개발하시는 분들은 2번처럼 하셔야 됩니다. 자, 10번의 화면을 10번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문제는 잘못 작성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조회 조건이 수시로 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0개 화면을 각각 그렸을 때는 수정도 10번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별도의 조회 조건으로 빼서 작업했다고 하면 조회 조건 페이지만 수정을 하나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빠른 거죠. 다른 수정 개발이 발생한다면 따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것, 즉 재사용성 면에서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1번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화면에서 한 번만 쓰고 끝난다고 하면 1번으로 쓰시면 되겠지만 여러 곳에서 쓴다 그러면 2번 방법이 훨씬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div를 직접 그리는 방식은 나중에 성능, 이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튜닝을 할 수가 있는데 튜닝 면에서도 1번보다는 2번이 튜닝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폼에 로딩되는 순서가 있는데 이 폼이 로딩이 끝났다라고 하는 시점은 이 서브의 이 div 안에 있는 컴포넌트가 다 로딩이 된 다음에 폼이 로딩이 됐다고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처럼 하게 되면 이 순서를 바꿔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직 div에 있는 폼이 로딩 되지 않아도 1번만 로딩이 되면 로딩이 끝난 것처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두 번째가 훨씬 좋아요. 자, 다음은 탭을 한번 해볼게요. 탭을 그리겠습니다. 탭도 div처럼 직접 그리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직접 그리는 방법. 탭 페이지 2는 넥스트 탭을 하면 되겠죠? 여기다도 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 div 방법과 똑같죠?
자, 또 하나 그려볼게요. 탭을 그리고, 자, 탭은 여러 개 탭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탭 페이지도 URL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를 연결시키면 바로바로 가져다 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문제입니다. 탭 같은 경우에는 1번을 쓸까요? 2번을 쓸까요? 탭은 한번 그리면 못 옮기나요? 옮길 수 있어요. 네, 탭 잡고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여기를 잡고 이동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탭 페이지를 잡고 이동을 하셔야 돼요. 탭 페이지를 잡고. 자, 탭은 1번으로 해야 될까요? 2번으로 해야 될까요? 탭은 무조건 2번으로 하셔야 돼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한 2번으로 한다. 지금은 탭이 페이지가 간단하고 2개의 페이지만 있지만 탭 페이지 컴포넌트가 올라간다고 하는 건 그만큼 컴포넌트 올라가는 개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 컴포넌트가 많다라는 건 로딩에 문제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자, 1번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폼이 로딩이 끝나는 시점은 탭 페이지 1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 올라오고 탭 페이지 2에 있는 것도 다 올라와야 폼이 로딩이 됐다고 하는 신호를 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실행했을 때 현재 활성화되는 페이지만 로딩이 되면 로딩이 끝났다라고 하는 신호를 줘요. 자, 그러면 탭 페이지 2는 언제 올라오느냐? 사용자가 보겠다고 하는 순간 클릭을 하면 올라와요. 내가 안 보면 안 올라오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훨씬 메모리 측면에서도 두 번째가 효과적이죠. 자, 그리고 그런데 두 번째 방법에는 한 가지 제약사항이 따릅니다. 자, 무슨 제약사항이 따르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탭 페이지 1에서 아직 로딩되지 않은 탭 페이지 2에 있는 컴포넌트를 참조해서 쓸 수도 있겠죠. 이때는 사용자가 클릭하지 않으면 값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null undefined 오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방법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속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탭을 선택하시면 탭 상단입니다. 탭을 선택하게 되면 프리로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프리로드. 디폴트가 false로 되어 있고요. true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프리로드 true로 설정하는 건 절대 권장하지 않아요. 프리로드를 true로 한다는 건 첫 번째 방법 로딩 방식과 똑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눠서 한 의미가 없는 거죠. 성능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로드는 건드는 게 아니에요. false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undefined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로직으로 푸세요. 로직으로 푸시면 돼요. 로직으로 풀어야 되지 이것을 옵션으로 처리하시는 건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div를 그리는 방법, 탭 페이지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탭은 옮기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타이틀을 잡고 옮기시면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add, delete, 이전, 이후 뭐 특정한 그 탭을 이용해서도 원하는 탭을 바로바로 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컴포넌트 종류와 개발 시 주의사항까지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자, 인플로이 화면을 그려볼 거예요. 자, 사원관리 프로그램이고요. 이것은 조회 버튼을 통해서 데이터도 가져오고 뭐 추가, 삭제, 저장까지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를 연동하는 것까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그려볼 텐데요. 자, 이 화면을 그리려고 하면 소스가 있어야 되겠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볼까요? 뷰 소스. 그럼 스튜디오에서 소스 탭이 열리고요. 디자인 탭을 한번 열어줍니다. 그러면 완성되어 있는 화면 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조회 버튼 눌러볼까요? 조회 버튼 눌렀더니 이미 스크립트까지 다 완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걸 가지고 실습을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폼을 가지고 작업할 거예요. 왼쪽에 보게 되면 폼에
폼 서비스 안에 폼 언더바 emp 언더바 exe라고 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해당 폼을 딱 열어주세요. 해당 폼을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되면 일부 컴포넌트가 그려져 있어요. 시간 관계상 좀 그려놨고요. 스크립트를 보게 되면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에 있는 폼 언더바 emp라고 하는 원본에 맞춰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이용해서 첫 번째 그리는 거 복습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입히는 거 해볼 거고 정렬하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못 그릴 거 하나 없어요. 다 아는 방법입니다. 보면 div 선택을 해볼까요? 자, 해당 컴포넌트는 뭐죠? 디비전이네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른쪽에 써 있잖아요. 여기 가로에서 div라고 하는 거. 자, 밑에 있는 거는 스태틱이네요. 스태틱인데 div 언더바 서치 점으로 들어간 거죠. div 언더바 서치 점 폼 점이니까 div 안에 그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에디트 버튼 에디트. 여기는 라디오가 될 거고요. 자, 왼쪽을 봤더니 박스 모양의 컴포넌트가 하나 있네요. 자, 이것은 그리드래요. 그리드.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나는 그리드 못 그리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거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자, 상단에 있는 컴포넌트 중에 쭉 가다 보면 여기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죠. 그리드를 여기서 드래그 한 거예요. 드래그 하고 여기에 맞게 그냥 크기만 변경을 해준 겁니다. 이 끝이에요. 여기까지밖에 하는 게 없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에 봤더니 스태틱 컴포넌트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스태틱은 div 안에 그려져 있어요. 안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도 에디트가 그려져 있는데 div 안에 그렸네요. 자, 저희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콤보를 그릴게요. 콤보. 자, 디파트먼트 옆에다 콤보를 그릴 건데 다른 컴포넌트처럼 div 안에다 그릴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건 콤보를 그릴 때 디비전 안에서 드래그를 해야 되겠죠. 자, 상단에 버튼 옆에 콤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콤보 선택을 하고 div 안에서 여기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대충 맞춰주세요. 그러면 제대로 그려졌는지 판단하는 건 div 언더바 디테일 점 폼 점 콤보. 다른 거 선택해 보면 똑같죠? 정상적으로 그려졌네요. 자, 쭉 내려가 볼까요? 자, 젠더에는 라디오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라디오는 여기 동그라미 모양 여기 있습니다. 자, 쭉 지나서 라디오 동그라미 모양이에요. 하고 여기서도 div 안에서 드래그. 자, 그러면 div 언더바 디테일 점 폼 점 라디오 정상적으로 그려졌죠. 자, 메리드 옆으로 살짝 좀 치워볼게요. 자, 밑에는 체크박스로 하겠습니다. 라디오 버튼 바로 옆에 있어요. 체크박스. 자, 하이어 데이트는 카렌다 31이라고 하는 카렌다 컴포넌트를 그려볼게요. 카렌다 그리고 자, 셀러리에는 마스크 에디트를 그리겠습니다. 마스크 에디트는 여기 있네요. 에디트 바로 옆에 마스크 에디트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div 언더바 디테일 점에서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컨트롤 S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킥뷰를 통해서 완성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대충 그렸기 때문에 정렬이 맞지가 않죠. 자, 그린 걸 지금 해본 거고요. 이제 정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렬을 하려면 기준이 컴포넌트 정렬하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저희가 방금 작성했던 걸 선택을 해주세요. 클릭.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자,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마우스를 떼고 컨트롤 키를 뗀 상태에서 힐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콤보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선택이 되고요. 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EMPL ID를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테두리가 EMPL ID가 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컴포넌트 기준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온라인 메뉴 레프트 쭉 가서 위드 이렇게만 해줘도 해둬도 왼쪽 정렬됐고 위드 정렬이 됐습니다. 저장한 다음에 실행되어 있는 거 리로드 해보게 되면 아까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정렬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디자인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 자, 네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라벨인데요. 자, 스태틱인데 빨간 모양의 여기 색칠이 되어 있는 게 있죠. 즉,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얘는 필수 항목이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해놨네요. 일반 항목은 빨간색이 없이 그냥 바탕색만 칠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EMPL ID에다도 똑같이 네임과 같은 디자인을 입혀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입히는 건 정말 쉽습니다. 자, 네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카테고리로 선택하면 제일 먼저 CSS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이 CSS 클래스는 누가 제공하느냐? 퍼블리셔가 제공을 해줄 거예요. 화면 템플릿 유형별로 이 CSS 클래스 화면을 제공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는 클래스명을 따다가 거기에 맞게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돼요. 즉, 여기에 필수 항목 디자인 클래스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해서 EMPL 아이디를 선택하고 클래스에다가 컨트롤 V 엔터 그러면 입혀져요. 이게 끝이에요. 디자인 입히는 거. 자, 포지션도 볼게요. 포지션도 젠더와 똑같이 디자인을 입힐 겁니다. 그럼 젠더에 보게 되면 클래스명이 있죠. 복사해서 포지션 선택하고 컨트롤 V 저장 리로드 해보겠습니다. 리로드 어때요? 디자인 다 입혀졌죠. 디자인은 클래스명만 입혀준다. 클래스명은 누가 지정해줘요? 퍼블리셔가 화면 유형별로 다 디자인을 해줄 겁니다. 자, 밑에를 봤더니 메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정렬이 안 돼 있네요. 자, 젠더에다가 레프트 정렬해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컴포넌트처럼 이렇게 사이에다가 배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드를 선택하고 기준이 되는 컴포넌트가 있어야 되겠죠? 젠더를 선택하든 하이어 데이트를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젠더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정렬 그러면 왼쪽으로 들어가죠. 왼쪽. 자, 또 하나 메리드가 여기 젠더와 하이어 데이트 사이에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런데 보통 개발자분들은 이러한 간격으로 있으면 온라인 기능을 쓰지 않고 뭐가 움직여요? 키보드를 움직여요. 키보드 방향키. 자, 키보드 방향키로 움직이면 4픽셀씩 움직여요. 4픽셀씩 움직여요, 기본. 자, 1픽셀씩 움직이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1픽셀씩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춰주면 되죠. 자, 그런데 이 방향키로 맞추다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즉, 완벽하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PM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하러 나가보면 우리가 화면을 그려야 되는데 왜 퍼블리셔가 디자인한 것과 일반 개발자분들이 디자인하는 거가 차이가 나느냐.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개발자분들은 방향키로 디자인을 한다. 하다 보면 이렇게 한 픽셀이 떨어져 있는 상태도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안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퍼블리셔분들은 이것들을 정확하게 온라인 기능을 이용해서 씁니다. 자, 온라인 기능을 이용해서 예쁘게 정렬하는 방법. 자, 젠더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메리드 누르고 하이어 데이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 온라인 메뉴 중에 쭉 따라가 보게 되면 여기 있어요. 리스트 박스 바로 위에 있는 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주면 여기 인터벌 값을 써주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2를 주고 오케이 하면 예쁘게 딱 들어가요.
이해되셨나요? 자,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건 이거예요. 자, 컴포넌트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리고 두 개를 붙이면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면 이렇게 겹쳐 보이죠? 겹쳐지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줘서 한 줄로 표현해 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한 겁니다. 컨트롤 S, 자, 리로드. 이렇게 하면 화면이 예쁘게 그려져 있죠. 자, 간단하지만 그리는 거 해봤고, 정렬하는 거 해봤고, 디자인 리핑을 해봤어요. 자, 짧은 시간 안에 이 세 가지를 다 해본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서버에서,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화면에다가 값만 표현해주면 끝나죠. 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교육을 하면서 DB를 세팅하지 않았어요. 자바 와스 환경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서비스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 컴포넌트 중에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자, 데이터셋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셋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데이터셋은 데이터를 2차원 형태로 관리하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로 컴포넌트와 바인딩해서 씁니다. 단독으로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서버와 통신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포맷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데이터가 수정이 되거나 삭제가 돼도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버퍼 관리를 다 해줍니다. 생김새를 보게 되면 DB 테이블 구조와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셋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오브젝트로 생성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 데이터셋 구조가 DB 테이블 구조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데이터셋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들이 DB 테이블에서 이 부속 코드나 사원 정보가 있을 때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SQL문을 작성해서 필요한 항목들만 가져오도록 한 다음에 가져온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주죠. 저희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도 데이터셋을 만들 때 SQL문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기 데이터셋 ID, 타입, 사이즈가 있어야 되는데 이 컬럼에 대한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SQL문을 대문자로 만들었으면 대문자로 만들어지고요. 소문자로 만들었으면 소문자, 혼합했으면 혼합된 여기 컬럼 아이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는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타입은 DB 테이블에 있는 타입과 맞춰주셔야 돼요. 사이즈도 DB 테이블에 있는 사이즈와 맞춰주는 게 좋지만 사이즈는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스트링 타입은, 컬럼 타입은 DB 테이블에 있는 타입과 반드시 맞춰야죠. 자, 데이터셋을 만들었으면 이 데이터셋은 내부적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굳이 DB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개발할 화면이기 때문에 어떠한 컬럼 아이디와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지,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가 어떻게 구축돼야 되는지는 알고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셋을 직접 만들어서 DB가 없어도 화면을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셋을 한번 만드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셋은 상단 아이콘 중에 여기 깡통 모양 있죠? 데이터셋을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 자, 폼에서 클릭을 하든 다른 인비지블 오브젝트에서 클릭을 하든 상관없어요. 해당 컴포넌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인비지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여기 인비지블 오브젝트 영역에 생성이 되고요. 아이디도 다른 컴포넌트와 동일하게 뭐 ID 00, ID 01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데이터셋을 편집하는 방법은 데이터셋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데이터셋 에디트 창이 뜹니다. 에디트 창. 자, 컨스트 컬럼. 일단 이 부분은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컬럼스 있습니다. SQL문에서 가져올 컬럼. 자,
다섯 개 만들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add columns to dataset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dpt 코드, 부속 코드 가져올 거고요. 스트링에 10자리 해볼게요. 자, 부서 명칭, dpt name, 스트링에 50자리. 다음은 4번, empl id, 4번 스트링에 10자리 할 거고요. 자, 성명, full name, 50자리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여라고 하는 컬럼을 가져올 거예요.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을 가져오는데 아마 급여는 컬럼의 타입이 숫자 타입일 겁니다. 그래서 인티저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었어요. 즉 컬럼스는 SQL문에서 가져올 컬럼명을 여기다 기입하시면 되고요. 주의하셔야 될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소문자 결과에 따라서 여기도 만들어지는 게 달라져야 한다. SQL문에서 나오는 결과 컬럼을 여기다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DB 테이블에 컬럼 타입을 여기다 매치시켜 주시면 돼요. 자, 컬럼이 만들었으면 테스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밑에 로우스라고 하는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도 add 하게 되면 로우가 생성이 돼요. 자, 부서 코드 100번에 부서명은 뭐 교육팀, 4번은 AA001, 성명은 홍길동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급여는 1000원 이런 식으로. 자, 어차피 테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100번에 100번이면 똑같이 교육팀이겠죠. 교육팀에 뭐 AA002 뭐 이순신 급여는 1000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테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 한두 개 정도만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데이터를 많이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앞에 로우스가 있습니다. 1번, 2번 있고요. 로우를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면 로우가 만들어져요. 물론 유니크한 키가 필요하다 그러면 데이터는 거기에 맞게 맞춰주셔야 되고요. 또는 여러 개의 로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Shift나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V 하게 되면 멀티로도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 또 다른 방법은 밑에 보게 되면 소스가 있어요. 소스를 눌러주게 되면 해당 데이터는 XML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하게 되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고 하면 DB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것과 똑같이 작업이 된 거죠. 자, 이제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컴포넌트에 연결하는 방법, 이것을 바인딩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최종적으로 저희는 지금 저희가 만든 데이터셋 00을 이용해서 사용할 게 아니고요. 나중에 서비스를 연동할 텐데 서버에서 보내준, 즉 제가 화면 소스를 준비해 놨는데요. 서비스, 여기 조회라고 하는 서비스를 호출을 할 때 서버에서 이러한 레이아웃 정보를 넘겨줄 거고요. 데이터도 이러한 포맷 형태로 들어올 겁니다. 즉 데이터셋을 만들 때는 이 레이아웃 정보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자, 밑에 보시게 되면 ds_emp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미리 준비해 놨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 레이아웃 정보가 나오고요. 이 레이아웃은 이 서비스에서 넘겨줄 레이아웃을 그대로 제가 맞춰놨습니다. 나는 여기서 뭐 레이아웃 만드는데 어렵다 하신 분은 없겠죠. 방금 데이터셋 00에서 만들었던 방법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컬럼명만 다를 뿐이고요. 테스트 데이터도 제가 6개를 넣어놨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 컴포넌트와 연결하는 바인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3시 1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